거리 곳곳에 보이는 막말과 비방 문구. 일상생활에서도 정당 간 언쟁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완전히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수막 정치가. 그렇다면 이건 공해예요. 사전 허가도 개수 제한도 없는 정당 현수막. 정당 활동의 폭넓은 보장을 위해서 신고나 게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여야가 이걸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터져나오지만 해결책은 다릅니다. 비록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개정을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보고 뭐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정당들이 사용하고 난 현수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재활용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문화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계속되는 정치권의 현수막 전쟁. 정책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심공해가 된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많은 시민이 오가는 거리.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가로등, 나무 기둥마다 현수막 끈들로 가득한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지정 게시대 외에도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 내용은 대부분 다른 정당에 대한 비난과 조롱입니다. 별로 읽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극적인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글들을 별로 보기를 원치 않아서 시선을 돌립니다. 책임감 없어 보이고 좀 성숙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비난이다 보니까 좀 보기에도 그렇게 편치는 않고. 그런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그냥 찬성 안 해요. 저런 걸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해도 되냐 해가지고 좀 길거리에 해놓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아니지 않나. 빈틈이 생기기만 하면 높이를 가리지 않고 또 다른 정당 현수막이 설치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는 자리 싸움까지 치열한데요. 현수막줄은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시민이 정당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선거철도 아닌데 갑자기 정당 현수막이 많아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5개 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신고를 거쳐서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같이 그 신고나 게시 시설에서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당 활동의 폭넓은 보장을 위해서 신고나 게시 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적용 배제를 하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설치 장소나 개수의 제한이 없고 사전 허가도 받지 않게 됐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는 뭔가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지나가는 누구나 이렇게 스피커를 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통해 제가 알게 된 정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개정안 시행 이후 눈에 띄게 많아진 정당 현수막.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에서만 4만 7천여 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만여 장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 역시 증가했는데요. 개정안 시행 후 석 달간 각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14,000여 건. 개정안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자체 또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반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있어 장사에 어렵다는 민원이 있고
일반 시민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30여 기다리다가 게시대에 자리가 생기면 게시하고 있어 일반 현수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과 사거리에서는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하기에 불편하다는 교통 민원이 생기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현수막의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에 맞지 않고 보기 흉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졌을까요? 개정안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당법에는 활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5개 광고물법 해석의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컸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5개 광고물법에서는 이 정당 현수막을 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5개 광고물법 8조의 사항에 보면 개인 단체나 이런 데 개인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행사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당법에도 되어 있고 5개 광고물법 4조 적용 배제 대상에도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4조에는 정당 현수막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주 좁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당 수만 40개가 넘는 만큼 현수막이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런 난립함에 따라서 어떤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좀 저해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행안부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제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반대 입장을 지자체에서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계좌토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현안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도시미관이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여러 가지 SNS라든지 많은 우리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실 수 있다, 방안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 그런 모바일이나 이런 SNS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정책 홍보나 국민들한테 알리는 노력들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읍면동별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는데요. 행안부에서도 마지막 통과를 할 때 제가 수량도 물었지만 그거는 이제 지자체 관리하는 편의를 위해서 좀 개수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해서 개수가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빠져도 무분별하게 무한대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무한대로 건다는데 무한대로 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정당의 비용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인이 후원회로 정치자금으로 개인 돈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홍보 예산이 현수막만 나가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개수가 없어진 겁니다. 정당의 현안과 정책을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무제한 게시 자유를 얻은 정당 현수막은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과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부작용이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지금 일단 자신이 뭘 잘해서 정책을 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에 이제 기대서 실축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어서 이제 이기겠다는 그런 것들로 이제 고착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정당을 깎아내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간이 생긴 거죠. 현수막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 정당에 불리한 이슈를 이제 과대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타격을 주려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 기제를 발견한 거죠.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입법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이 법률안이 사실 논의가 됐을 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이제 여야가 이걸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다음 선거를 위한 어떤 뭐 정책, 뭐랄까요, 뭐 정당의 홍보라고 그럴까요? 현역들이 자기 선거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홍보들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의 뭐 의사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없이 본인들 생각대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민원은 쇄도하지만 합법적 정당 현수막에 손을 쓸 수 없는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자체마다 제각각 대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방, 허위 선전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즉각 철거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역 정당이 근거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 조례를 통해서라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정당 및 국회 관련 규정을 폐지하도록 계속하여 요구 건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고 현재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우리 인천시 조례에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는 등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예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마련하는 지자체부터 지역 정당이 모여 현수막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곳까지 생겨났는데요. 결국 법안을 만들었던 정치권 역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아무리 정당 활동을 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인정한다는 범위에서 그렇게 개정안을 했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시행 4개월여 만에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개수부터 먼저 일단 좀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개씩 정도 걸자. 또 규격도 일정한 규격을 같이 갖춰서 통일성을 좀 가지도록 하자. 또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 내용들이 시행령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여야의 해법에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법 시행에 6개월도 되지 않은 만큼 벌써 재개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성급한 개정보다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보고 뭐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덩달아서 다른 현수막들이 같이 불법인 현수막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관리 책임은 전체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가려서 떼내야 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인력이 없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이 법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든 인력을 지원하든 그런 걸로 해서 관리를 잘 하게끔 하면 여기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얼굴 찡그리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행 시 끈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설치해야 하고 가로등에는 2개를 초과하여 걸 수 없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는데요. 정당의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정당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꺼번에 3개가 걸려 있거나 2m보다 낮게 걸려 시야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지자체도 정비에 난색을 보입니다. 행정 증거와 통화 기록 등을 다 확보를 해야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정당들이 연락을 하면 바로 연락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즉시 관리 가능한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금 법적 구속력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그런 제도 보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서 그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이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그런 제도를 시행을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개정안이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자체가 현수막 내용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자치단체 장들도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뭐 자치단체도 그 내용을 건드리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그리고 정당 스스로도 본인들이 이것을 자정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기관인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기간이 아닌 평소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 규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사후 처리 문제인데요. 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곳, 수거한 현수막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요즘 현수막은 굉장히 깨끗해요. 질도 좋고. 지금은 인쇄도 실크 인쇄라서 웬만한 물에 빨아도 예전에는 막 그 잉크가 빠져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천도 자체도. 현수막 재질은 폴리에스터 원단에 코팅 처리한 합성 섬유가 대부분입니다. 질 좋고 튼튼한 합성 섬유지만 며칠간 걸려 있다가 바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일회용품 신세인데요. 함께 버려지는 대나무와 노끈도 분리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에다가 이것마저 다 전체를 그냥 묶어서 소각한다는 자체가 자원이 그만큼 소멸된다는 거죠. 수거한 현수막은 원단만 분리해서 모래주머니, 마대 등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워낙 튼튼한 원단이라 품질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대. 그런데 이렇게 깨끗해요. 뭐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이 현수막은 에코백과 장바구니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기업 홍보를 위해 제작한 현수막을 에코백으로 만들어 다시 자사 홍보물로 재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네 회사에서 현수막으로 행사를 쭉 한 것을 모아놨다가 자기네 홍보물로 쓰고 우리는 이렇게 재활용한다라는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텐데 모아놨다가 채우시고 모아놨다가 만들어가요. 하지만 사용한 현수막이 이렇게 재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기간 현수막 1,111톤이 사용됐는데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24.6%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된 건데요. 플라스틱 재질인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하면 4kg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kg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선거 기간에도 또 평상시에도 현수막이 쏟아지지만 그 처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선거 때마다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당원들한테 현수막을 붙였으면 에코백을 만들어서 당원들 앞에 한 사람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했어요.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 마대 같은 것으로 현수막은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재활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손으로 다 이런 현수막을 위해서 가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5개 광고물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 길거리에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들에 대해서 그런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에 담았던 막말과 비방은 결국 정치권을 향한 자충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상당수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야의 지도부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정책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건 괜찮아요. 규정을. 정책에 한해서만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는 배제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폐지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개정을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만들어낸 현수막은 곧 국민 세금이기도 합니다. 세금 낭비와 환경오염 없는 다른 홍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현수막의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은 해봐야 돼요.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현수막만한 홍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실험, 새로운 시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군가가 현수막이 없는 새로운 정치 캠페인을 펼쳐서 현수막을 펼치거나 아니면 뭐 공보물을 뿌리거나 하는 그 대규모 물량 공세 홍보를 펼친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그 차별적인 쓰레기 없는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이 강박관념을 벗어나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